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상상, 다소 디자인과 뭔가 연관이 있는 걸 하셨다거나 예술적인 관심 있으시다거나 하면 빛, 색을 밝히다라는 문장을 봤을 때 그래도 카이스트 교수가 강연하는데 뭐 그런 건 하겠어. 그러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닐까? 이제 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아닌가요? 그래서 빛의 색으로 주변을 밝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로 상상을 하신 분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주변의 다채로운 조명 환경 아니면 하늘의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노을이 질 때죠. 자, 이제 패널에서 여러분 다시 얼굴을 보시게 될 텐데 우리 지호준 사진 작가가 찍은 카이스트 풍경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졸업하기 전에 교수님의 압력에 의해서 아주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어요. 작가가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 찾아가가지고 그럼 졸업하기 전에 학생은 카이스트 1년 동안 카이스트 전경을 다 찍어야만 졸업을 하실래요? 이렇게 물었더니 기꺼이 하시겠다고 그래갖고 우리 사진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기 대낮에는 또 이렇게 보이다가 네, 또 노을에는 노을이 지는 장면이 잘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여기 좀 보이네요. 노을엔 또 이런 하늘이 이런 색으로 변하고 태양은 하나인데 우리가 태양빛을 경험하는 것은 시시각각 변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조명 환경에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고 제가 이제 태양이 시시각각 색을 변하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지금 배경에 있는 이렇게 말꿈 모양의 공간은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정상 색각 능력을 가진 인간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색을 다 모아놓은 어떤 구역입니다. 여기서 가운데쯤 보면 이제 흰색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붉은색인데 이 궤적이 흑체 궤적이라고 해서 흑체가 그 표면 온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발산하는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색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노을 질 때는 한 요 정도 색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한낮에는 요 정도의 색입니다. 그러면 연관시켜 보면 그러면 태양이 노을 질 때는 뭐 2000 켈빈, 뭐 3000 켈빈으로 태양의 온도가 변해? 아니죠. 예, 고개를 이렇게 설레설레. 네, 아닙니다. 사실은 태양의 표면 온도는 거의 똑같죠. 예, 그렇지만 이제 태양빛이 우리 공기층을 투과하면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투과에 따라서 또 어디를 투과에 따라서 이렇게 산란의 과정을 거치고 해서 우리 눈에는 조금씩 다른 색으로 보여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조금 전에 보신 그 곡선처럼 흑체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흑체가 발산하는 그런 색,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색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별을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별이 어떤 색으로 빛이 나고 있으면 그럼 너는 표면 온도가 얼마이겠구나 이렇게 역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색 온도의 개념을 사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는 조명기기 사시면 전구색을 고르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상세 설명을 보시면 색 온도라는 개념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차트에서 색 온도는 이렇게 대문자 K를 써서 단위를 나타냅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1000 단위가 되면 섭씨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섭씨라고 보셔도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6000도, 3000도, 2000도 이렇게 되면은 뭐 켈빈이나 섭씨랑 비슷한데 그 조명 기구를 사실 때 만약에 3000 켈빈 적혀 있으면 좀 노르스름하구나. 그리고 6000 켈빈이면 약간 파르스름함으로 넘어가는 흰색이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상에 많이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 같은 경우는 5500 켈빈 정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소비자들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좀 낮은 색 온도들을 선호를 하지요. 자,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었듯이 이렇게 태양은 누가 멋지게 태양 사진 찍어놨네요.
태양의 표면 온도는 사실 약 6,000 켈빈 정도로 늘 일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태양의 색을 다채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태양광이 우리 공기층을 투과해서 우리 눈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자, 공기층을 투과해서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서 태양의 분광 분포를 관측을 하면 사실 어느 나라에서 언제 관측하냐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조명위원회에서는 표준광원이라는 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 지역에서 측정을 해서 그 색온도가 6,500 켈빈에 해당하는 흰색에 가까운 그럴 때 태양의 분광 분포들을 여러 지역에서 측정을 한 후에 합산을 해서 자, 이제부터는 분광 분포가 이렇게 될 때가 표준광원의 분광 분포이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는 6,500 켈빈에 해당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왜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조명 전구를 만드는 사람들도 아닌데 제가 관련된 아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언뜻 보아서는 똑같아 보이죠. 그렇지만 눈을 부릅뜨고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소쿠리에 들어있는 과일이 더 맛깔스럽게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에도 뭐 별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 이걸 보는 순간 얘는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처럼 이렇게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이거에 비해서 그렇죠, 이 사진에 비해서 그렇게 다양한 물체 색의 표현이 제대로 잘 우리 눈으로 지각이 됐을 때 조금 이제 색채과학한 사람들은 색 재현이 잘 렌더링이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광원이 여기처럼 표준 광원에 가까워야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주황색이 주황색으로, 노란색이 노란색으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서양 배죠. 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자두 같은 이 과일이 좀 빨간색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 이 소쿠리를 비추고 있는 광원은 장파장 영역대의 인텐시티가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 광원과 비교해서 주어진 광원의 분포가 얼마나 같냐 다르냐를 가지고 연색 지수라는 그런 지수를 조명업계에서 개발해서 척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색성, 즉 얼마나 색을 제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광원인가를 평가하는 척도이지요. 그래서 조명 광원 회사에서는 그 연색 지수는 0에서 100까지 움직이는데 이제 100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그런 광원이고요. 보통 85 이상이 되면은 문제가 거의 없는 그런 좋은 광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광등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연색 지수가 굉장히 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광등 밑에서 보면은 얼굴이, 그러니까 얼굴색, 특히 동양인의 얼굴색을 제대로, 그러니까 태양광 밑에서 보는 것처럼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 대전 사람 말로 거시기한 색이잖아요, 그렇죠? 노란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니면서도 어둡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색을, 우리 동양인의 얼굴의 살색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광원이 정말 양질의 분광 분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을 특히 화장하실 때 화장대에 있는 불빛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밖에 나오면은 이게 떠 보이거나 다시 집에 가셔서 다시 고치시는 경험도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남자들도 이제 카페에서 아가씨를 만났는데 너무 예뻐 보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2차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럼 이제 옮기실까 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연광 밑에서 보니까 이제 목색과 얼굴색의 이런 현격한 차이가 남을 그래서야 발견하셨다든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상에서 이제 있는 것이 그래서 주어진 광원의 연색 지수가 얼마인가를 아실 수 있다면 그 어떤 피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의 실제 색을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연색 지수가 100인 종 밑에서 보면 결국 주어진 광원이 이러한 분광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겠고요. 반면에 이 사진은 아마도 이런 분광 분포였지 않았을까 유추를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색채 항상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원이 이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보완 작업을 해서 이 정도로 좀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온도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 뭐 형광등이라든지 LED 등이라든지 색온도를 활용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광원이 흑채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만져보면은 뜨겁긴 하지만 정말 뭐 6000도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6000 켈빈, 6500 켈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상관 색온도입니다. 그래서 흑채를 봤을 때 보이는 색과 동일한 광원, 동일한 색을 내는 광원은 그 흑채의 표면 온도와 온도를 빌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상관 색온도입니다. 즉 태양광에 우리가 지구상에서 관측하는 노을 질 때 태양광은 3000 켈빈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3000 켈빈은 결국 상관 색온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흑채 제력도 보여드렸고 뭐 태양에게 보여드렸는데 사실 지금은 바야흐로 이렇게 다채로운 광원이 널리 퍼져 있는 시대입니다. RGB LED가 아무 데서나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RGB LED 밑에서 이 물체를 보면 마치 이 주사위가 색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요. 하지만 사실은 이 물체는 그대로 있고 주변에 광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반사된 빛이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도가 높아졌는데 빨간색을 원하면 빨간 조명, 초록색을 주면 초록 조명. 아, 이젠 너무 갑자기 하얀 밥만 먹다가 갑자기 뷔페 식당을 왔을 때 그런 느낌처럼 그럼 도대체 나는 뭘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혼돈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성 조명이라는 그런 새로운 분야가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희망으로는 화두이기를 바랍니다. 감성 조명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자, 여기 보시면 바나나 위에 노란 조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바나나를 표준 광원 밑에서 봤을 때보다 더 노랗게 보이겠지요. 그러면 슈퍼마켓 사장님은 너무 좋겠지요. 내 바나나가 정말 노랗게 보이니까. 그러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아주 까탈스러운 애기 엄마 입장으로 아니 이렇게 신선하지도 않은 거를 노란 조명 켜놔가지고 더 노랗게 소비자한테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정말 괘씸하네. 너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니까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판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육점에 빨간불 켜놓고 여러분들 망감이 교체하시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같은 것이죠. 미국에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에 이게 정말 어차피 먹을 바나나를 더 노랗게 맛깔스럽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므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판단은 아직 논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조명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마침 학생들도 오셨으니 제가 준비한 이 학교 조명이 정말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이제 수학 성적 올리는 조명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셨던 학생들도 이제 조금 적을 거 준비하시고 잠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년 전에 독일에서는 필립스 조명과 함께 진행을 미리 했었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조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타 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밝고 약간 파르스름한 조명, 유럽 사람들 기준으로 5800 켈빈이면 굉장히 파르스름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4000 켈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끼리 서로 얼굴 보면서 아이디어를 뭐 토론한다든지 이럴 때는 좀 아주 밝지는 않지만 이렇게 노르스름한 조명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한국 사정에 좀 맞게 바꿔서 우리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봤더니 한국도 마침 이렇게 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고 또 천장을 보시면 이렇게 LED 조명으로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는 과도기입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화두가 충분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다가 이렇게 사설 학원처럼 차려놓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될까? 그래서 해봤더니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찾아가서 이렇게 한 반은
계속 형광등을 켜놓고요. 다른 한 반은 첫 2주는 형광등 그대로 켜놓고 3주째, 4주째에는 LED 조명을 교체하고 저희가 실험실에서 찾은 밝기와 색온도를 실제로 구현을 해서 다양한 수업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매칭을 시켰더니 원래 이 반의 공부를 지금 학생들이 태도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반은 굉장히 모든 학생들이 이제 좀 성적이 좀 높았어요, 이 반이. 그리고 이 반은 성적이 좀 낮았는데 저희가 매일 와가지고 수학 문제 풀이하고 똑같은 학습을 매일매일 하니까 전반적으로 성적은 두 반 다 올랐습니다만 이 교실은 수학 성적, 여러분도 관심이 아무래도 이제 수학이 많이 그렇죠. 그래서 수학 성적 기준으로 여기는 8%가 향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조명이든 간에 매일매일 반복 학습을 하면 8% 정도 항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해라 이런 것이죠. 근데 이 반은 15%가 향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한 달이라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과연 롱텀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봤을 때 그게 유효할 것인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조명 바꿨다 열심히 해야지. 누나들이 매일 오네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와우 이펙트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놀라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만든 결과를 동영상으로 조금 요약해 왔는데요.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솔루션은 선생님이 또 사용하기에 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새는 수업에 전자칠판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큰 TV나.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TV를 보면서 생각을 다양하게 해보고 하는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좀 편안한 모드를 선택을 하면 교실 분위기가 색온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어요. 수학 문제 풀기 인텐시브 모드가 이제 오는 거죠. 그림을 다 그리진 않아도 되고요. 자, 여기 여러분 보이는 선생님이 휴대폰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여기 세 번째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면 교실이 좀 밝아지면서 색온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 6,500켈빈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책을 가까이서 보면서 문제풀이를 하고 이런 작업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성적이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어서 앞으로 이 연구는 좀 더 지속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집에도 이제는 가정집에도 조명들을 다들 취향대로 선택하고 이런 시대가 됐는데요. 우리 RGB LED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모습을 상상을 했었습니다. 이건 좀 아니죠, 그렇죠? 뭐 집이 디스코텍도 아니고 그래서 감성 조명 별로야 이렇게 조금 시큰둥해졌을 때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뷔페 식당 왔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몰라서 뒤돌아서지 말고 잘 내가 뭐가 먹고 싶지 생각해보면 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RGB LED를 적절히 활용하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무드를 만들 수 있고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인생을 좀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다양한 흰색이지만 약간의 색감이 좀 들어간 조명 하에서 여러 가지 그럼 집에서 영화 보고 싶을 땐 이런 게 어떨까? 독서를 하고 싶을 땐 어떨까? 숙제를 할 때 어떨까? 이런 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런 걸 또 만들어 봤습니다. 부엌이죠. 부엌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하면 그 순간 우리 부엌에 이런 다른 조명을 켰으면 이런 느낌이 나오겠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선택하면 바로 조명 스위치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용자들은 굉장히 막 가서 스위치를 누르는 것보다 늘 손에 주어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위치처럼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네, 공포 영화 볼 때 이렇게 보면 진짜 공포스럽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미래의 조명은 단지 그 조명 광원이 어떤 에너지적인 측면이나 그 얼마나 색을 잘 표현하는가 측면과 더불어서 얼마나 사람의 감성에 호소하는가, 분명히 이런 것이 경쟁력이 될 시대가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색으로 주변을 밝힌다라는 것은 광원의 스펙트럼 분포에 따라서 물체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분광 분포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러한 색감의 차이를 인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주변과 일상의 감성적 가치를 충분히 조명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풀이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요거 한번 해보시죠. 한번 10초만 응시해 보시고, 네, 짠 보시면, 네, 사실은 회색인데 4개의 허상이 나타났었죠, 그렇죠? 잔상이라고 합니다. 네, 퀴즈를 아주 꼭 맞추셔야 되는 분들 이 부분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화면으로 지금 퀴즈가 나가고 있지 않을까? 조금 이따 나가나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있지 않지만 조금 전처럼 그렇게 허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색에서 색을 보고 있을 때 그 색에 반대되는 색을 더 민감하게 해석하도록 일종의 색순응을 하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색이 잔상으로 나오는 그런 겁니다.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애프터 이미지에 적용된 빨간색의 보색이 잔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잔상으로 나오는 색은 쉽게 유추가 가능한데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과시광선 영역에서 평평한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색을 보고 있으면 잔상은 이런 색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런 색을 보고 있으면 잔상은 이런 색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수술복이 청록색, 초록색, 파란색일까? 의사들은 원래 흰색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잔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토론에 가서 더 재미있게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계속 주세요. 네.